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여러 현안에 대한 법률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아까 이해충돌방지법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떤 역설적인 것이 현 정부가 그 어느 정부보다 법률가들이 많은 정부인데 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약간 무리한 해석을 한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지, 그게 이제 약간 아까 신 변호사님 지적하셨지만 입법부에 있을 수적 열쇠를 어떤 법적 편법으로 빠져나가려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아까 설명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실은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5월 19일부터 그렇죠? 올해 5월 저도 분명히 19일부터 기억하는데요. 시행이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제1조를 보면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핵심은 이해충돌이 일어나는 사태를 미리 막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내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가 이제 한계가 딱 이번에 그 총리가 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장들은 대강내도 자기가 요구하게 돼 있거든요. 법을 약간 좀 부실하게 만들었군요. 네, 그러니까 야, 이거 정부가 좀 부실하다. 이거 제대로 이해충돌 방지가 되는지 알려면 이게 이제 이 법령이 법령을 주관하는 데가 국민권익위원회니까 권익위원장이 보고 야, 이거는 좀 너무 부실하지 않아? 그러면 좀 권익위원장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소속 기관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으면 차관이 좀 그러면 장관이라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장관이 이럴 경우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고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도 국무총리 소속은 총리실이잖아요. 그 소속 기관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부실하게 정보를 내도 총리 자신이 뭐 그 부실하게 낸 것에 대해서 더 내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했어요. 괜찮아요. 저기 오늘 여러분 학생들이 오늘 견학 와가지고요. 잠깐 좀 구경한다고 하셔가지고.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뵀던 분들이구나. 그 너무 조용히 안 하셔도 돼요.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여기 신장식 변호사하고 제가 대답해 드릴 테니까. 다 들어오세요. 이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반갑습니다. 분장 전과 분장 후가 많이 다르죠? 엘리베이터에서는 분장 전에 뵀는데.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그 소속 기관장이 추가로 정보를 요청하게 돼 있어서 장관이나 총리는 본인이 정보를 적게 낸 다음에는 그냥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이거는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국민권익위원장이 보고 이거는 조금 너무 부족하다. 그럼 구체적으로 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김현장에서 계속 하는 거잖아요. 영업 비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이나 또는 개인 정보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이게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서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영업비밀에 관한 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무조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한정적으로라도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전부 다 법을 바꿔야 될 문제고요.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국무총리라는 자리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행정부를 총괄하고 네네네. 또 법의 취지에 맞춰서 행위하라고 얘기를 하고 조언을 하고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 자리 아닌가요? 본인의 그렇습니다. 경우에 있어서 물론 총리 자신은 비밀보호 조항을 핑계로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법, 그다음에 김현장에서는 본인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인은 김현장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리고 싶으나 영업비밀이라서 김현장에서 알릴 수가 없다. 김현장에서 거꾸로 본인이
본인이 동의를 안 해서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서로 공 넘기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면 김현장에서 알려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현장은 기본적으로 청문회 때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청문회 때는 그런 태도였는데, 자 보세요. 그 한덕수 총리가 예. 뭐 그냥 일반적으로 별 의구심이 없었다면 예. 뭐 추상적으로 몇 줄 써서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김현장 회전문의 끝판왕이다. 예. 뭐 총리 찬스다, 후관 예우다, 빅샷이다, 예. 염치가 없다 이런 비판을 들었고 어제 냈던 걸 보면 엊그제 냈던 걸 보면 본인 업무 내역이 국제통상 관련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및 예. 소속 변호사 예. 자문 한 줄. 두 번째 줄이 주요국 경제 변화에 따른 국내 경제 정책 방향 분석 및 소속 변호사 자문.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이라서 그렇지 이게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 한덕수 총리가 김현장을 위해서 했던 행위가 네. 외국 기업의 어떤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민감한 부분이 있다거나 네. 이러면 이 총리 자리에 있는 거랑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예. 이해 충돌은 업무에서도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업무를 하면서 이런 추상적 카테고리 좋아요. 제목 달고 예. 그 업무하면서 이 업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고 예. 어떤 사람과 일을 했고 카운터 파트너는 누구였는지가 그게 적시가 중요하겠죠. 돼야. 왜냐하면 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 경우에 그분들을 예. 다시 만나게 됐을 그러니까요. 경우에 이해 충돌이 국가의, 있는지 없는지 예, 알 거 아닙니까? 국가의 이익, 우리 국가의 이익과 그 집단의 이익과 배치될 때 연봉 20억 받으셨어요. 예. 전체적으로 한 1년 반, 연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 20억 직전에 김현장으로부터 받았는데 청문회 때 제출한 자료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홍콩 라운드 테이블 베트남 총리 및 베트남 총리의 국회 방문 간담회 하면서 4차례 간담회 참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간담회 한 차례당 5천만 원씩 받으신 거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예. 의구심이 있는데 예. 아까 같이 그런 뭐 소속 변호사 자문 주요국 통상정책 연구 분석 이렇게만 덜렁 내놓고 예. 법을 어기진 않았다. 예.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어떤 국민들이 총리에게 우리 총리가 법치주의를 잘 따르시는 분이야. 그게 참 어떤 변명을 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네. 제가 여쭤봤지만 행정부를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네. 어떤 법의 취지에 본인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법의 취지에 충실하라고 그 행정부 공무원들을 명령하기가 좀 약간은 좀 어색할 텐데요. 민망하지 않나요? 민망한 부분이 있는데요. 분명히. 면종 복배하죠. 공무원들이 부하 직원들이 앞에서는 총리님 예예예 하지만 예. 뭐 속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성이 생기겠어요? 이해 충돌의 부분이 없다면 지금으로서는 김현장은 요구하면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동의하면 내주겠다는 그렇다면 거예요. 총리는 이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김현장이 요구하면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 앞에 논리적으로 허락만 하면 됩니다. 허락만. 예. 그 뭐 제출하세요 이렇게 허락하면 돼요. 청문회 때 근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김현장에서는 영업 비밀이다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예. 나중에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걸로 이해 언론에 충돌은 나왔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해 예. 충돌 없다. 예. 나는 뭐 전화 한 번 한 적 없다. 그리고 믿으라고 한 말인지 말라고 한 말인지 예. 모르겠는데 본인이 했던 이런 라운드 테이블 참석 이런 건 전부 다 공공 외교의 예. 한 측면이었다. 그럼 김현장이 대한민국 그럼 공공 외교의 한 측면이라면 이해 충돌의 여지는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감출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보다 더 자랑해야죠. 세상에나 김현장이 이렇게 나에게 전직 총리에게 20억씩 주면서 공공 외교를 하게 해줬으니 김현장이 정말 그 애국 기업 아닙니까? 예. 그럼 조금 더 자랑하고 표창장도 주고 대통령 표창도 좀 해줘야죠. 왜 안 밝힙니까? 자랑할 지금 거는데. 이 상태라면 각 정부 장관들하고 총리한테는 이 이해충돌 방지법은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는 거 유명무실한 거죠. 그러니까. 유명무실하죠. 소속 기관장이 추가 정보를 요구할 수 근데 있습니까? 좀 의원들도 참 보면 좀 법을 만들 때 꼼꼼히 만드시지 참 이런 구멍이 이렇게 구멍이 생겼어요. 예. 근데 이 법이 왜 이렇게 급하게 만들어졌는가도 좀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여당의 요구로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예. 왜 급하게 만들어졌어요? LH 사태 때 예.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그랬었죠. 공공기관 공직자들, 공공기관 소속에 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이거 다 보고해야 된다. 예. 라고 해서 LH 사태 때 급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예. 지금 여당이 막
그 이해충돌 방지법 안 만들면 큰일 날 것처럼 몰아붙였었던 지금 현재 법이에요. 여당이죠. 집권당이. 지금 현재 여당이. 그러면 그 뭐 실수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래 실수했다 쳐요. 지금 보안법은 빨리 해야죠. 뭐 본인들이 우리가 그때 너무 실수했는데 그래도 입법 취지가 있으니까 저는 법의 취지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입법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일관성 있고 상식적인 태도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분들 오늘 서가지고 다리 아프실 텐데 일찍 끝낼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혹시 지금 저희 어디서 오셨죠? 교육을? 어디? 저널리즘 스쿨에서 지금 저널리즘 스쿨에서 그 견학 오셔가지고요. 저희가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저희 카메라를 이동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비춰드릴 텐데 카메라가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 아니 정말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뭐 갑자기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리 아프신 데는 나가셔도 돼요. 보셔도 되고 편한 대로 하세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경찰법 관련해서는 아까 다 대체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이해충돌방지법을 가지고 주로 그렇다면 일단 행정부 수장으로서는 그 총괄하는 총리로서는 그 법의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법은 또 그걸 만들자 그러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그 법을 만들자고 맨 처음에 주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안입법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 해야죠. 빨리 해야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전현희 위원장이 했단 말이죠. 이거 한덕수 총리 이거 낸 거 2줄짜리 이해충돌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 이해충돌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밝혀야 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 론스타와의 관계잖아요. 그렇죠. 론스타와의 관계고 ISDS 즉 국제중재재판에 지금 론스타 그 끝났고 앞으로 석 달 안에 무조건 결정이 납니다. 제가 사실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론스타의 경우에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있었고 먹튀 논란이 있었죠. 거기서 한덕수 총리가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느냐가 의혹이 있으니까 의혹이 있고요. 또 어디까지 나왔냐면 지금 언론에 나왔던 걸로 보자면 국제중재재판에 한덕수 총리가 했던 이야기 서면 진술을 했단 말이에요. 증인으로서 서면 진술을 했는데 그 론스타 쪽 서면에는 봐라 이때 우리가 얼마나 불이익을 받았냐면 한덕수 씨가 당시에 한국 국민들이 외국 자본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을 했다라는 게 론스타 측 서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론스타는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 때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요거는 본인이 그렇게 인용을 본인 말을 내가 그런 말 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말도 했는데 그 론스타 측에 유리한 말만 자기들 서면에다 쓴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럼 다른 말은 어떻게 했는지를 밝히시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그 말만 한 건 아니다. 다른 말도 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실제로 본인이 그러면 서면으로 어떻게 국제중재재판정에다가 냈는지를 그리고 론스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당시 그 청문회 앞두고 한덕수 총리는 김현장에서 론스타 대리했어요? 나 몰랐네? 이 말을 국민들 보고 믿으라고 하는 말입니까? 김현장에 론스타 대리했다는 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받았을 땐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그 일반적 상식적으로는 상식적 추론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돈을 20억 이상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고요, 국민들은. 그렇다면 그것이 지금 총리 역할이랑 이해충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었는데 지금으로선 뭐 법은 지금의 부실한 법으로선 뭐 드러낼 방법이 없고 드러낼 방법이 없고 본인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20억 받고 그 김현장에서 한 20억 원 이상을 받고 공공 외교를 했다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인데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간명하게 내셨는지 어떤 공공 외교를 하셨는지 좀 한 뭐 2줄이 아니라 한 20페이지, 30페이지로 자랑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이해충돌방지법만 가지고 짧게
얘기 나누고 여기서 원래 이 외전은 툭 끝내기도 하고 저기 또 학생들 오늘 다리 아프실까봐 제가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